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늦은 밤 경기 평택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다쳤고 운전자는 충남 공주에서 검거됐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늦은 밤 경기 평택 시내 한 골목길에서 경찰 순찰차 2대가 승용차 1대를 가로막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승용차로 다가가 3단봉으로 유리창을 내리치며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지만 운전자는 계속 전진과 후진을 반복합니다. 승용차가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려 하자 순찰차가 재빨리 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량으로 카센터 펜스를 밀치며 순찰차를 피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침에 나와 보니까 유리창 깨져 있고 문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다 우겨져 있고 이 철문이 우겨져 있고 7일 밤 11시 40분쯤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 장면입니다. 당시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며 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골목길로 도주한 뒤 이처럼 하차를 거부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달아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 30대 A씨를 도주 12시간여 만에 충남 공주에서 검거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최소 80km 이상 거리를 1시간 이상 도주한 건데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A씨는 체포 직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워드마크를 적용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겸 배우 김정은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될까요? 최진경 기자입니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은 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진로를 바꾸던 앞차와 부딪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었는데 현재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 김 씨를 임의동행에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최근 3년 새 꾸준히 늘어 4천 명에 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통상 고액 벌금형 또는 2년 정도 이하의 집행유예 정도가 나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을 땐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때는 음주 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죄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낮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음주운전 사실은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자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당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환자의 보호자가 과잉 진료를 하려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 업무가 마비된 건 물론이고 피해 의사는 정신과에 다녀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젊은 여성과 남성이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한참 치료를 받나 싶더니 함께 온 남성이 의사에게 무언가를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의사를 양손으로 밀치더니 때릴 것처럼 위협적으로 다가갑니다. 함께 온 여성이 말려보지만 진정하지 못하는 남성.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7일 오전 0시 20분쯤. 여성이 머리를 다쳐 병원을 찾았는데 많이 부어있는 것을 본 의사가 CT 촬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자 보호자인 남성이 이런 일로 CT를 찍냐며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남성은 의사에게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의사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여러 번 욕을 하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여서 직원분들을 대피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응급실 업무가 마비돼 그냥 돌아간 환자도 있었습니다. 4년째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 의사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할 정도면 아마 다른 저랑 같이 일하는 가족들, 구조사분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큰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은. 경찰은 해당 남성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러한 사건은 연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회장 측은 주식을 저가 양도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보유하고 있던 밀가루 생산업체 밀다운 주식을 SPC 삼립에 팔았습니다. 당시 매도가는 주당 255원으로 2008년 취득가인 3,038원과 직전 연도 평가액 1,180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양도됐습니다. 검찰은 총수일가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운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보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거래 시기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시행되기 한 달 전. 만일 밀다운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일가가 매년 증여세 약 8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막고자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밀다운 주식을 매입가나 과거 평가가액이나 객관적 교환가치와 비교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했다며 이로 인해 파리크라상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삼립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 목적과 저가 매도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저가 양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만일 1,500원대로 주식을 매각했다면 수백억대 이익을 얻는데 징역세 수억 원을 아끼려 저가로 매각을 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허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빵 만드는 것 외에는 경영과 관련해선 전문 경영인들에게 모두 맡겨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오래전 문제로 다시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림입니다.